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63포인트, 0.62% 하락한 2190.0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 내린 638.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산타 랠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IT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수급이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연속성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 받지 못해서 속상하신 분들 오늘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산타 대신에 선물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어때요?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나와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시장의 과열 구간이 좀 이제 나왔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결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올라갈 만큼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이 단기적인 이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열권 맞고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금 상승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캐스틱상 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은 필요하다. 시장이 너무 불타올랐기 때문에 살짝의 이 냉각을 시켜준 다음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이제 크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사실상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급 왜곡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주들을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특히 실적이 좀 받쳐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2020년도 들어서도 꾸준한 우상향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히든스탁에서 단기간에 치고 올라갈 그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좀 이제 2020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환율의 얘기도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사실상 환율 차트를 봤을 때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이 환차손에 대한 그런 리스크보다도 지금은 단기적 기술적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빠지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 두지 마시고 이 추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흐름의 좀 이제 차트를 좋은 흐름의 종목들 한번 찍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좀 웃어주세요. 저도 민망한데. 코스닥이요. 외국인 매도세 나왔거든요. 역시나요. 기관은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싱숭생숭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싱숭생숭이라는 게 시장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미중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오늘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한국과 중국이 만났고요. 그래서 한중일 간의 무역이 계속해서 잘 돼야 된다. 자유무역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좋은 이슈가 또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내일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우리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빠진 것이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미사일 그렇게 쏠 땐 시장 안 빠지더니 갑자기 왜 빠지나요? 최근 아시겠지만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미사일 한 번이 지금 그나마 국내외 간에 어느 정도 좀 좋게 만들어놓은 상황을 한 번에 박살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미사일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지수는 결국엔 뭐다? 이 원바닥을 찍고는 상승할 수 없다 해서 항상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뭐 급락하는 모습 좀 보여주지만 원래 사실상 주가는 한 번의 우상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우상세를 만드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거래량보다 오늘 급락할 때 나온 거래량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어제 거래량보다 많지만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는 적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매도세라든가 하락세라든가 급락세가 강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강한 종목들, 오히려 더 종목을 저점인 부분에서 더 저렴한 부분에서 더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갈 종목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원사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요,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또 IT주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좀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에 좀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좀 이제 추세를 좀 이제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저희 이제 대만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거든요. 그 반도체 기업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대만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신고가 임박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지금 2019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도 그렇고 분명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4차 혁명 뭐 핵심 주도주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겠죠. 왜냐? 4차 혁명의 이 쌀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많은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뭐 2030 해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도 상당히 좀 크게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돌파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10% 상승세도 안 남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차트랑 삼성전자의 이 차트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신고가 랠리 계속 추세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뒤를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증시의 이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2009년도의 흐름과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2년 동안 빠지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때 삼성전자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쭉 빠졌던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또 100% 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쭉 빠져주고요.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금리나 진행하고 그리고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증시가 많이 빠진 것 같아도요. 주봉이나 월봉상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크게 빠진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추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추세를 타고 신고가 랠리가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 삼성전자 신고가 나온 순간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이 큰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뭐 IT 반도체주들이나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가오는 2020년도도 좋은 수익 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텔콘 RF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보존 3상 실패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제가 잘 봤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히려 담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상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담긴 했습니다만 실제 그 지분은 23.3%의 비보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에서 비보존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3상 결과 실패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차 지표와 2차 지표가 있었습니다. 1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수술 후 이 통증에 대한 진통제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봤을 때 1차 지표에서는 변별력이 없다. 사실상 이게 통증에 대한 진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해서 1차 지표에서 사실상 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나왔고요. 2차 지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투자자분들은 1차 지표만 보고 아 이거 실패구나 하고 주가를 종목을 매도친 경향이 크고요. 2차 지표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1차 지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수술 자체가 고통이 길지 않고 고통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통제가 필요할까? 또는 진통제를 놓더라도 고통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고통이 줄어드는지 안 들어지는지 그 규모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돼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될 만큼의 고통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이 비보존의 임상 실패와 함께 급락이 나와줬는데 이 급락은 저는 낙폭이 좀 과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에서 거의 뭐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급등 이전, 그러니까 비보존에 대한 이슈가 있기 이전의 저점 라인 때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한가까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우리 HLB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의 2연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실패 이슈가 나와주면서 2연 하한가를 또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이 충격과 위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텔콘 RF 제약도 비보존 실패구나라는 뜨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손절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임상 3상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인 임상 3상 다시 시도를 하고 기술 수출 또한 지금 기술 특례 상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 자체가 오히려 지금의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비보존의 임상 3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지만 위기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찍을 종목 뭐라고 있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찍어야 돼요. 3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JP모건 컨퍼런스는 1월 13일 2020년도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JP모건 컨퍼런스가 열리기 이전에 참가하는 제약별 기업들은 수혜를 받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급락해도 그 안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은 JP모건 컨퍼런스의 제약바의 기업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가장 센 종목 오늘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할게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펩트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펩트론은 언제 뜰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펩트론은요. 저희가 11월
했는데요. 자, 목표가에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줘서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3.69% 터치를 하면서요.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컨퍼런스 수혜를 받아서 주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온 편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JP모건 컨퍼런스 수혜를 받은 기업만 우상향이 나오고 급등세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졌거든요.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한 대형 기업들 그리고 이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만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히든스탁에서 18일 날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우상향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강세가 뭐 30%, 40%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다? 우리는 이 펩트론이 올라간 만큼이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주가가 13%, 20% 뛸 거란다면은 이번에 발표되는 종목들은 다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에요. 그럼 한 번 뛸 때 하루 만에 20%, 30%씩 뛸 만한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13%에 2배, 3배 이상 급등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언제나 이겨주시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펩트론으로 13.69%의 수익률을 가져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K케미칼입니다. 자, 매수일은요, 우리가 12월 12일에 매수를 했네요. 목표가 7만 원인데요. 아니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최고가 수익률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27% 상승하면서 63,10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매수가 밑에서 놀고 있어요. 전문가님, 좀 네. 바닥을 다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뭐 크게 급등할 그렇지 만한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제가 AS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린 것이 이제 재무에 대한 부분 좀 강조드렸어요.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던 종목이 갑자기 흑자 전환했을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말씀드렸습니다. 100%, 200% 넘어서 1000%, 2000% 갈 수 있는 이 파급력이 바로 이 재무 턴어라운드라 말씀드렸어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경우에는 치매 패치제, FDA 임상 3상 승인 받으면서 시판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적자를 계속 기록하던 그런 실적이 아마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아마 좋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한번 급등을 해주고 이게 눌리는 자리란 말이죠. 이 눌리는 자리 이렇게 완만하게 눌리는 자리 뭐 삼성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에스텍파마 같이 이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더 터지면 충분히 목표가 돌파하고도 남을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SV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매수일은 12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잘 가나 했는데 또 빠져버렸어요.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4.52%나 빠졌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사실상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하락과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 천차만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서 마감한 종목들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음봉이 3개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같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꺾여서 좀 이제 하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이나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연초에는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SV 인베스트먼트 사실상 목표가 달성하기 딱 4% 정도 못 미쳤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인데 조금만 더 이 매도를 못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종목 목표가 어차피 주식 파동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꼭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 잘 준수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좀 구박을 하긴 했지만 언제나 또 급등의 선물을 주시니까요. 기다리고 그렇죠. 보면은 또 우리 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 13조 규모니까 엄청 큰 것 같은데요. 네네. 분자 진단이요? 그게 뭐죠? 그 메디칼이에요? 네, 그렇죠. 오. 사실상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질병을 또 발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분자 진단 시장에 진출한 종목이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공개할 종목이고요. 지금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진단 관련된 것을 좀 이제 설명드리자면 사실상 이 질병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제 질병을 뭐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뭐 유전자 하나만 뽑아서도 뭐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자 진단 시장 넘어서 이제 유전자 시장까지도 이 분자 진단 시장이 좀 이제 진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자 진단에 관련된 영역보다도 이 유전자 이 치료제 관련된 영역으로서 상당히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유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공개할 종목 상당히 좀 큰 시장 규모의 진출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항상 1000% 가는 종목들은 다 제약 바이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HLB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B라는 종목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2019년도 들어가지고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쭉 상승했었단 말이죠. 자, 이 종목 1000% 갔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1000% 갔죠. 근데 이 표적 강암제 관련된 기술입니다. 근데 표적 강암제 관련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분명 암을 치료하기 전에 이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자 진단 이 치료제, 분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강세를 보일 확률이 좀 이제 높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제 크게 상승했던 전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관련된 이 유전자 관련된 세포 유전자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이 정도 꾸준한 상승세, 사실상 급등하기에 좀 덩치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꾸준히 2% 3%씩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한 것도 저 좋아하는데 오늘 그런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상승세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죠. 어. 세상 저 같은 경우 항상 이 적자 종목보다도 항상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재무가 꾸준히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항상 히든스탁에서 공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요, 100억 규모의 이 항생제 내성 검사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항생제를 맞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내성이 생기면 아무리 항생제를 많이 맞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약발이 안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검사 장비들 다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가의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검사 장비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에서 유럽 시장, 특히 이탈리아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억 규모의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쾌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유럽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미국 시장까지도 상당히 이 다국적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큰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 종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원래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매출 성장에 의해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이 바닥권에서 거의 물량 싹쓸이 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종목으로 한번 보자면 화승인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재무가 상당히 좀 안 좋다가 갑자기 2015년도 재무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거의 뭐 1000%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멘텀은 결국 이제 재무가 안 좋아졌다가 재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세, 뭐 단기간에 그냥 뭐 1000%, 2000% 간다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로서 상당히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100억 규모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항생제 내성 검사 제품 한번 잘 찾아보시라. 뭐 인터넷에만 쳐봐도 다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들 맞추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진짜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 진단 키트 그리고 항생제 관련해서 이탈리아에 진출했대요. 바로 나와요? 네, 사실상 저 지금 손이 안 나서 안 돼요. 네. 대신 검색해드렸는데 네네네.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분자 진단 기업 중에 대장주를 꼽으라 한다면 이 기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시젠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분자 진단 이슈가 있었고 계속해서 제약과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시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고점을 돌파했다 한다면은 충분히 뭐 37,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아마 지금 시젠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최근에 터진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요. 네, 수급 같은 경우도 봐드릴까요? 네. 예, 수급까지 봐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와 더불어서 지금 주가 흐름세도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으로 아마 시젠이지 않을까 한 90% 이상 한번 확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과연 정답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 올해는요,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악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 종목은 잘 갔나 봐요. 그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냐, 아니면 실체가 없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력만 믿고 기술 특례 상장주로서 주가가 이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HLB, 뭐 신라젠, 뭐 그런 큰 종목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 히든스탁에서 항상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해서 100%나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2배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꾸준한 성장세, 꾸준한 주가 상승이 좀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종목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승인더 종목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크게 뭐 800%, 900% 이렇게 상승했던 그런 전적이 있죠.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어느 정도 하시면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더 실적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즌 먼저 와 있고요. 저한테 극한 직업이냐고. 그래도 기가 막히게 예쁘십니다. 암행어사님 시즌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저 열심히 방송하신다고 화이팅 하세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시즌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저를 좀 바라보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선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젠? 글쎄요. 맞지? 선물은 원래 기대감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대형주가 딱 되고 그다음에 순환매 도는 건데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급등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우상향이 급등세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500%씩 1000%씩 따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대략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대 규모죠. 정말 거의 9조, 28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어마무시한 상승세.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든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8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4, 5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셀트리온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은 빠지되 셀트리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를 현재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마찬가지 제약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죠. 주가는 보시면 저점에서 추세를 정확하게 상승세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이 특히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대형주들이 저점에서 추세를 우상향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향으로 빠지든 급락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장과 역행하면서 추세 우상향이 크게는 52주 신고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제는 중소형 제약사가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나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지금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저점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보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대형주가 아니라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대형주를 따라갈 중소형 제약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제가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나왔어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암 억제율이 8배나 8배나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오. 암이라는 게 왜 치료하기가 힘드냐 물어본다면 암이라는 건 뭐 수술하면 떼낼 수 있고요. 약 먹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이와 재발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뭔 소리냐? 암이라는 걸 없어졌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이 없앴더라도 또 생기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암을 없앴더라도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내 췌장에 있던 암이 위로 가고 아니면은 위에 뭐 간으로 가고 폐로 가고 여기저기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암을 떼낸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암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재발과 전이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이제는 암을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재생하고 혼자서 커가는 암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암 줄기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암 줄기세포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암 줄기세포 표적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종양이 커가는 속도를 대략 500%가량 감소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안의 전이율, 실제 암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실제 흐름을 800%가량 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의 전이율을 거의 98%가량의 완전한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는 재발도 안 되고 전이도 안 되게 암을 완전히 완치할 수 있을 만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뭡니까? 전 세계에서 노리고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 당연히 세계 최초의 신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빅파마, 대형 제약사들이 모여서 기술 수출이든 기술 이전이든 계약을 맺을 만한 충분히 이슈가 있고 대략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가장 큰 제약바의 기업 중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일단 암 줄기세포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개 정도 두 개요? 좀 이제 오.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요? 일단은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암을 좀 이제 억제하는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거기에 교집합되는 종목을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표적 항암제, 이중 항체를 이용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초반에 2018년 그리고 이제 2019년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은 이 연초에 또 강한 흐름이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ABL 바이오가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이 바닥권을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좀 이제 그려준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월 이상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그려줬기 때문에 JP모건 컨퍼런스 이슈와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 이슈 2개 꼽으라고 하면 이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여자친구랑 시간 안 보내세요? 오늘 증시가 빠져가지고 힘이 그래서? 좀 없긴 한데 왠지 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종목 이 세 번째 보이는데. 힌트를 들으면 네, 또 좋은 또 네. 기운이 나지 않을까 괜찮아요. 생각될 것 가족과 같습니다. 함께 보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빅파마가 나왔어요. 빅파마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네, 사실상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술력이 높은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800% 이상 억제 가능한 이 기업은 분명 빅파마라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을 우리는 빅파마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축약다는 단어고요. 그래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지금 이 기업은 기술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지만 이미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면은 한 번 맺는 게 어렵지 2번, 3번, 4번 맺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를 봤을 때 실제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신라젠이 2017년도에 급등이 나올 때 몇 프로 올라갔다 했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급등이 나왔냐? 이 당시에 실제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기술 이전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100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슈가 떴는데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략 120%나 급등 나왔습니다. 왜 급등 나왔냐? 마찬가지로 이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이슈와 동시에 JP모건 컨퍼런스 이슈가 있으면서 120%가량 우상세 나왔습니다. 이번 제가 가져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암줄기세포 억제를 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신라젠 ABL 바이오 120% 급등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대장주는 이 종목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펩트론 13%, 14% 이상 넘어설 수 있을 만한 JP모건 컨퍼런스 핵심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이백 먼저 와 있습니다. 외로움을 매일 먹다 지쳐 잠드시는 마르스님. 에이빌 바이오, 태연 앵커님 인사되실 것 같아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피부미남 마르스 전문가님 정답은 나이백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백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주셨고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네요. 7살 아들과 함께 보고 계시대요. 우리 마르스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임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이백 계속 오고 있고 그 아래로는요 계속해서 시젠 오고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잘 어울리네요 하면서 아메고사 전문가님 정답은 시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시젠 와 있습니다. 오늘 장이네요. 항상 팁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양분에서 딱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이 이 안에 있을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시젠, 맛젠. 정답은 시젠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크리스마스 선물. 네. 저 이만큼 큰 거 갖고 왔으니까 더 네. 큰 선물 주셔야 돼요. 아마 내년 크리스마스 때 이 종목을 보면 큰 선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오. 생각이 좀 듭니다. 재무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잘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자, 단기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는 32,500원 좀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더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더 크게 뭐 장기적으로 한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도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시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고 많은 분들이 맞아요. 선물을 좀 필요하실 텐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자리는 원래 대형 글로벌 제약사, 정말 몇십조 규모의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사가 계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그 계약을 맺는 기업이야말로 주가가 100%씩 500%씩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거든요. 과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1000% 갔고요. ABL 바이오는 이미 미국의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와주면서 JP모건을 참배하면서 150%, 120% 급등이 나왔거든요. 한 번 기술 수출한 기업이 두 번, 세 번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기업도 암 줄기세포를 대략 800% 억제를 해서 종양도 500% 억제를 해서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항암제 신약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신약 개발하는데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대형 빅파마, 대형 글로벌 제약사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고
내년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이에요. 한 번 맺은 기업이 두 번, 세 번 계속 맺는다 했어요. 기대감이 제일 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JP모건 컨퍼런스 이전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그 2주 안에 100%를 갈지 150%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오늘 알려드리거든요. 충분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세게 갈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최근에 티움바이오 제가 20%까지 급등드렸죠. 그 이후에 펩트론 13% 급등드렸죠. 두 종목 모두 JP모건 컨퍼런스예요. 이번 세 번째도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마지막 제약바이오 대장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정보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 괜찮아요. 내년에 연인이랑 보내면 되니까 한번 힘내서 내일장 전략 좀 챙겨주세요. 네, 지금 대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네. 상당히 지금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 많은데 상당히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이제 선별해서 공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도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신다면 그럼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당연히 종목 중에서 이 최저점에 있는 종목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자에서 메탈라이프가 신규 상장되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 좀 조심해야 된다. 최근 태웅로직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아니면 실제로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규 상장주 맹신하지 말고 조심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진짜 더욱더 극진하게 대접해야 돼요. 아시죠? 네, 2부의 이 시간을 마르스와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잊지 맞아요. 않는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아까 이제 이미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계약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티움바이오 20% 아니면 뭐 실제 펩트론 15% 주가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아메거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